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사례는 처음인데다가 세력도 무척 강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김 기자, 우선 이 태풍의 현재 위치와 강도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태풍은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200km 해상을 강한 세기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픽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이 태풍의 눈인데요. 이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눈이 보인다는 건 태풍이 아직 강한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심 부근에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현재 시속 19km 정도, 어제보다는 조금 빨라진 속도로 이 남해안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은 시속 20에서 30km고 빠를 때는 40에서 50km까지 갈 때도 있는데 이번 태풍 무척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느리다는 건 그만큼 발달한다는 건데요. 해상에서 계속해서 열을 흡수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때 조금 더 강도가 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오늘 오전쯤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 나온 진로대로라면은 한반도 정 가운데를 이제 수직으로 관통하게 되는데 북한까지 쭉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은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이 영남과 호남의 경계를 지나서 이 수도권을 거쳐서 이 북한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를 보시면 현재 태풍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로도 보실까요? 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고요. 올라와서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사천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영남과 호남의 경계를 지나 이 충북을 거쳐서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늘 밤 11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에서 밤 11시까지 14시간 동안 이 내륙을 관통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내일 새벽쯤에는 북한으로 올라가서 이 세력이 급격히 약화하는 그런 모습을 띌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태풍특보가 발령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래픽에서 진한 붉은색 부분이 태풍 경보, 그리고 분홍색이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네, 1시간 전에 전해주셨던 것하고 좀 변동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남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만 태풍 경보, 그리고 남부 일부 지역이 태풍 주의보가 있었다면 지금은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전남 대부분이 태풍 경보로 발달했고요. 이 충남 이남까지는 모두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해상과 내륙 전 지역에는 태풍 예비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태풍특보뿐만 아니라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셨던 그래픽에 파란색 화면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인데요. 네. 이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무려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비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보시면요. 이 남해상에 이 태풍의 비구름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북서쪽에 큰 비구름대가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이 태풍 앞부분에 만들어진 공기의 수렴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태풍 본체가 북상하기 전에 이 수렴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풍이 상륙하기도 전인데도 벌써 이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이 태풍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강원 영동에는 최고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영남에도 최고 400mm 이상, 호남에도 3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양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지면 금세 토양이 포화해 이 상태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산사태나 축대 붕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비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바람도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은 폭우와 폭풍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데요.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에서 30m의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태풍의 강풍 반경입니다. 이 태풍 중심 풍속이 이 상륙 시점에서는 30m 이상, 그리고 중부 내륙에서는 초속 25m 정도가 되겠는데요. 예. 이 태풍 중심 부분에 초속 30m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이 해안가나 산간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효과가 겹치면서 이 초속 40m 안팎의 바람이 불 수가 있고요. 이 초속 25m 바람은 도심 지역에서 빌딩 사이를 통과할 때 이 30% 이상 강해집니다. 이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불 수 있어 이 가로수가 부서지거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중대본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할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지역별로 시기는 조금 다르겠는데요. 이 태풍 진로도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태풍이 표시된 이 위치들은 태풍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중심 위치가 들어가기 2~3시간 전에 예. 이미 이렇게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이 비바람도 무척 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에 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면 그보다 2~3시간 전인 6시에서 7시부터는 이 적어도 남부를 포함해 이 충청과 경기 남부까지는 이 강한 비바람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부지방과 충청지방까지는 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강한 태풍의 영향이 겹쳐버린 겁니다. 이 수도권은 이보다는 조금 뒤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지겠지만 태풍의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상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런 진로의 태풍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까지 내륙을 이렇게 직선으로 관통하는 태풍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픽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이 1977년부터 1999년 사이의 태풍입니다. 이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 6호 태풍 카눈입니다. 이 그 외 태풍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택하죠. 대신 특이한 경로를 택한 건 이 남해안에서 올라오다가 서쪽으로 휘어버립니다. 예. 좌측으로 휜 게 2개 정도, 그리고 대부분 우측으로 나갑니다. 이 1977년부터 1999년 사이에 태풍 진로를 모두 그려봤는데 이 6호 태풍 카눈과 같은 태풍은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 동안의 태풍을 보면요. 이 마찬가지로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거나 오다가 동해안으로 빠진 태풍은 있어도 이 카눈처럼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해 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태풍은 없었습니다. 이 비슷한 경로를 보였던 태풍을 찾아보니 기상청이 발간한 태풍 백서에 1909년도 13호 태풍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4년 전에 비공식 기록이 하나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1951년 이후에 과학적인 태풍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이번 6호 태풍 카눈과 같은 경로를 택한 태풍은 없었다는 게 기상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네, 참 이례적인 태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벽에도 YTN 뉴스 특보 함께 하시면서 철저한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